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남기는데요. 이번 주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아마 28일, 29일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진공 정책자금 지역별 신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하반기라는 특수한 환경과 지금 현재 각 자금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해서 애써 신청했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오늘 9시부터 신청 개시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이제 공단 직접 대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소공인 특화자금이죠. 소공인 특화자금이 우리 10인 미만 제조업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자금 조달 루트가 돼서 참 좋기는 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유효하고요. 네, 이제 다만 예전에 비해서 심사 기준이 훨씬 더 좀 체계화되어 있고 엄격해졌다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특히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을 기존에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던 기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한도 내에서 약 1억 미만의 운전자금 신청이 좀 수월하게 진행됐었는데요. 지금은 이 해당 기업이 뭐 아파트 담보가 됐건 아니면 뭐 사업용 부동산이 담보가 됐건 간에 이렇게 담보 대출, 뭐 그게 명분이 운전자금이건 시설자금이건 이렇게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기존의 다른 기관의 대출들까지 한도 산정에 차감이 되기 때문에 뭐 매출은, 그러니까 왜냐면 10인 미만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소공인인 경우들이 많아서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들을 기업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한도에서 다 차감하기 때문에 소공인 특화자금에서는 대출 한도가 안 나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근로자는 10인 미만인데 매출이 엄청 크다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통상 매출이 크지 않은데 뭐 5억, 10억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 경우는 소공인 특화자금은 한도가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미리 좀 인지하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용이 아니라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좀 큰 기업 대출을 빌렸다거나 혹은 뭐 기계나 공장이나 지식재산 우리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을 차입하면서 80% 시설자금을 받았던 기업들은 대출 한도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창업 초기 기업들이 창업자금을 소액으로 조달하기 좋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이 창업 초기다 보니까 뭐 차량 리스라든가 이금융 대출이라든가 혹은 뭐 코로나 관련된 특례 보증 등 기타 보증을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한도를 차감하거나 그 기존 대출이 있음을 이유로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진공 정책자금인데요. 중진공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전 상담 예약하는 방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하반기 증액을 하겠다, 중소기업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자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들, 혁신성장형 기업들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었는데 이건 다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자금들은 아니어서 사실은 중진공은 하반기 신청은 뭔가 획일적인 가이드를 정해놓고 어떤 정확한 어떤 산식이나 기준에 의해서 세마시려고 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로 자금을 신청하고 그 지역의 지구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누군가의 감언이슬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하면 한번 될 때까지 신청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고 되면 좋고 되지 않는다라고 혹은 탈락 사유가 정책 우선도가 낮아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정책 우선도, 수출, 고용 증대 혹은 기술 개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정책 자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아직 한 번도 안 쓴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더 호의적이다 보니까 정책 자금을 한 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하반기 남은 정책 자금 공고가 나올 때마다 한번 신청하셔서 아무래도 자금 배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금이 하반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될 때까지 한번 그냥 신청해 보셔라. 뭐 큰 비용이나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 자금이 워낙 싸고 만기가 길고 좋은 자금이다 보니까 정책 자금, 중진공 정책 자금을 통해서 시설 자금을 도입하시려고 시설 자금을 활용해서 설비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 기업이 워낙 큰 자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설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특히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시설 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한도 소진을 이유로 접수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 자금이 배정된다 한들 사실은 매매 자금 일정과 대출이 일어나는 기표라고 하는데요. 대출이 심사받는 기간이 있고 승인이 되고 나면 약정서를 씁니다. 자서라고 하고요. 대출이 기표, 입금되는 일정이 있는데 이게 맞아야만 사실은 시설 자금은 정책 자금을 받아서 부동산 명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과 정책자금은 이번 달에 상담을 예약하면 다음 달 특정 일에 상담이 진행될 것이고, 그 상담 사전 상담을 통해서 자금이 부여되게 되면 사업장 현장 조사를 받고 빠르면 다다음 달, 늦으면 다다음 달쯤 대출이 기표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이 대출로 다음 달 잔금을 치러야지는 속성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이미 계약서를 썼거나 잔금일이 픽스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정책자금도 정책자금대로 신청해 보시는데 은행이나 뭐 보증기관이나 다른 곳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루트를 동시에 좀 알아보셔서 중진공 정책자금이 안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은행이나 뭐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중진공에 너무 목 매지 마시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안전한 자금 조달 루트,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심사가 예전에는 뭐 기관마다 좀 따로따로 놀았었는데 흐름 자체를 보면은 자꾸 심사 기준들이 획일화돼 가는 것 같고요. 시스템과 온라인이 잘 발달하면서 이제 대출을 여러 군데 쓰게 되면은 추가로 대출 받을 때 제한 조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이런 변경되는 흐름들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지혜가 발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